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발견 전세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초정 밀착형으로 꼼꼼하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발견 김수민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우리 동네 매거진 초정 밀착형 정보쇼가 지금 시작합니다. 동네 발견! 동네 발견 이번 주 소식입니다. 저녁 있는 삶을 꿈꾸다. 나만의 매력을 업시켜주는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경주의 문화재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 눈으로 즐기고 맛으로 즐기는 경주를 품은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경북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자선단체 회원들이 인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힘쓰는 사랑의 봉사 현장 소식 전합니다. 네, 동네 발견 이번에 이제 4번째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또 MC가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사실 제가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발견 함께 하잖아요. 네. 2주 만에 만나서 그런가요? 두 분 굉장히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영석 씨는 방송이 없는 목요일 날 주로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요즘 목요일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한 주는 동네 발견과 함께하고 또 한 주는 집안일도 좀 하다가 6시 딱 되면 다시 동네 발견 본방사수하는 요 재미로 제가 목요일을 아유. 보내고 있습니다. 모험적으로 사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 프로그램 좀 어떤가요? 사실 첫 회 때 제가 좀 보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이요? 조금 많이 어색하다 네. 걱정을 했는데 2회째가 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재밌구나. 아무래도 제가 2회 때부터 나왔으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농담이고요. 네. 점점 더 우리 지역과 밀착해 가는구나. 친해져 가는구나. 여유가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그걸 좀 느끼게 되는데 매주 그렇기 때문에 또 참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영석 씨 또 김수민 아나운서 믿고 또 한 또 시간 또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인데 두 네, 분 뭐 어디 드디어. 가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향 앞으로 당연히 가야겠는데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포항에는 다양한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과메기, 대게, 문어 많이 좀 싸가지고 그렇죠. 예. 고향 앞으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예. 예. 우리 수민 씨는 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네, 저는요, 큰 집 말고도요, 딱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포항에서는요, 명절 때마다 이 시장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실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보시면요. 이 포항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또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인데요. 타 지역 주민 35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저렇게 대형 버스도 지원을 해주고요. 주변 관광지는 물론이고 전통시장장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장보기, 러브투어, 러브투어. 장도 보고 네. 관광도 하고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올 설에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을 맞아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벌써 신청이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다 찼어요? 네. 아쉽네요. 아쉽지만요, 예. 저희는 예. 이 추석을 좀 놀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뭐 다녀가신 분들의 그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도 보고 이 관광지도 둘러보는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 매년 그 명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다시 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첫 소식은 서영석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시작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리고 두 분은 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요? 돈보다는 워라벨이 중요하다. 워라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정 씨? 그럼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계속하세요.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수민 씨는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워낙에 뭐 저희 세대들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워라벨. 어떤 건가요? 저희 세대라는 말에 지금 예우에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 줄임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또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취미 생활 속으로 제가 다녀왔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근데 영석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취미는 뭐 일단 수다 떠는 거 막 좋아하고 턱 한 잔 맥주 한 잔 탁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맞다 요새 요거 휴대폰 게임 중에 요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게임 캐릭터를 위한 선물도 키우고 이제 뭐 밀라는 선물 여기서 나서 현금을 좋아하는 그러면 용돈으로 나가는 이게 제가 맥주하는 큰 휴대폰 게임
밤에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예. 예. 아니 이게 뭐가 문제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삶의 활력은 물론 나만의 매력 지수까지 업시켜줄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추천하는 취미생활 백서. 지금부터 슬기로운 취미생활 한번 배워보실래요? 나만의 특별한 취미생활을 찾아서 달려온 이곳은 포항시 구룡포읍에 위치한 아라예술촌입니다. 뭔가 저만의 특별한 취미 생활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맞춤형 취미 생활이 가능할지, 제가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한 가운데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나? 쿵짝짝 쿵짝짝 음악 소리. 역시 저는 음악이 어울리는 취미하면 음악 뭔가 고귀하죠. 쿵짝짝 쿵짝짝 서영석 리포터의 눈을 아니 귀를 사로잡은 첫 번째 취미생활은 바로 요 악기인데요. 요즘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줄 알아야 진정한 매력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벌써 이 취미생활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업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수업 중이신 거예요? 오케스트라 수업. 오케스트라. 사실 이 오케스트라 수업 요즘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지금 수업하러 참여하신 거죠? 음악에 관심이 아주 많고요. 구룡포까지 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수업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곳 아라예술촌은 구룡포 동부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폐교가 된 이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민 오케스트라와 수채화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주민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각 악기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 바이올린, 플룻, 첼로 등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구룡포까지 올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분은 이제 막 악기에 취미를 붙이셨다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되셨다나요? 지금 연주하신 곡이 따따따따 비행기입니다. 따따따따 비행기가 뜨다 말더라. 비행기가 붕붕 떠야 되는데 그러게요. 뜨다 마네 얘. 그러게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첼로 배우신 지는?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뭐 서너 달밖에 안 됐네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첼로를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고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뭐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전문 연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해보자. 재밌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매우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재미가 좋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는 꼭 합주를 해보는데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는 나만의 취미생활,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가 제 6학년 때 교실에 이 장소가 그게 폐교가 되면서 이제 이거 아라예술촌이 되었는데 너무 뜻깊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블루스를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대단한 거거든요. 악기를 배우면서 뭔가 내가 뭐라도 더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흔히들 이 나이가 되면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없어요. 즐거워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참 잘 시작을 했구나. 즐거워요.
이번엔 흙으로 만든 나만의 예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슬기로운 취미생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도예입니다. 악기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품 있는 취미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 바로 저기서. 여기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나를 되돌아보고 싶어질 때, 마음과 정신 수양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선택한 취미는 바로 도예랍니다. 또 다른 분위기의 취미 활동이 한창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흙들을 다 만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수업이죠? 도자기 물레 성령 기법입니다. 오, 도자기를 만드시는 네, 분들이구나. 취미 활동으로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취미 네. 활동으로 도예는 어떤 장점과 도움이 있을까요?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흙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를 수업을 하면서 이제 흙을 그때 그런 옛날의 그런 흙장날의 모습을 이제 만나서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그렇죠. 예, 예. 뭔가 정신 건강에도 좋겠네요. 정서적 안정을 찾는 거죠. 정서적 안정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도예. 물레를 돌리고 두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가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봅니다. 짜짜짜짜짜짜짜. 한번 보여주세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누구 작품입니까? 제 작품입니다. 야, 이거 다 만들고 나서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걸 처음 만져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흙도 만지니까 재밌고요. 제 손 가는 대로 모양이 나오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 하면서 여기 집중하고 이제 성격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격이 바뀌어요.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격 급한 편인데 이거 할 때는 좀 천천히 하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요, 도자기 할 때만. 아, 도자기 할 때만 그렇다고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지켜만 보던 서영석 리포터 본격적으로 한번 도예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오늘 물기를 묻혀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립니다. 원하는 형태로 쭉 올리죠. 그러면 흙이 올라옵니다. 이쪽으로 올라왔죠. 엄지손가락 2개 이용해서 중심을 향해서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흙이 물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파집니다. 흙을 눌러가지고 위로 올려야 됩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흙이 올라옵니다. 점토가 위로 쭉 늘어나죠. 올라. 네, 늘어나죠. 자. 매력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영석 리포터의 새로운 취미생활. 그래, 너로 정했다. 과연 배운 대로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하루아침에 공든탑을 쌓는다는 건 무리겠죠? 우리 좀 더 배워봅시다.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어봤다면 이번엔 직접 손으로 그릇을 빚어보기로 했는데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조심조심 애정과 정성을 쏟은 나만의 도자기들은 짜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자기로 탄생! 활용도 면에서 200%를 자랑합니다. 일단 흙 만지는 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 결혼할 때 그릇 선물 받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쁜 그릇 만들어서 좋은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저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군데 여러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잠깐의 취미로 여러분들의 생활의 만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겠죠? 네,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천.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도전. 슬기로운 나만의 취미생활, 우리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개관한 이 포항 구룡포의 아라예술촌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취미생활 활동들을 이제 쭉 우리가 배워봤는데 일단은 이제 수강료가 일단 공짜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정확히 몇 개의 강좌가 있었죠? 그러게 우리 수민 씨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저거 배워보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아까부터 하셨어요. 네. 기초수채화, 장구 그리고 목공예
그리고 도예, 오케스트라 총 5가지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아라예술점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해본다면요.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걸 추천해 보시겠어요? 글쎄요, 뭐 수채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를 보면 가지고는, 수채화요? 그죠. 네. 화사하게 그 피어나는 그런 꽃의 그 그림 있잖아요, 수채화.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성의 없는 데다가. 예. 네, 그래서 금방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요. 그렇죠. 네,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나면 이제 자신의 그 적성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신청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체험을 해보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걸 배워보고 싶은데 내 적성에 맞을까?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토요일에 이곳으로 그냥 가시면은 됩니다. 요만큼 아주 약간의 재료비만 지불하시면은요, 체험도 해보고 체험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바로 내 취미로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 정확히 몇 시에 뭐 운영하는 거 아시나요? 오전 10시입니다. 예, 토요일 오전 10시니까요. 상시적으로 열린다고 하니까 수민 씨도 한번 토요일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여러분들도 네. 가보십시오. 저도 같이 저도 좀 가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즘은 뭐 모두가 이제 취미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1인 뭐 1취미 시대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도 우리 동네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 경주 소식인데요. 최근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 주에 배우 공유 씨가 또 황리단길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저 왜 그 자리 없었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공유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옆에. 어디요? 공유하고 싶지 않은. 예. 어디요? 네, 아무튼요. 경주 여행을 조금 더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드릴 소식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날이 좋아서, 날이 하지 좋지 마세요.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셨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여행의 매력이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추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첫 예. 번째는 사진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그곳에서 사본다거나 그것도 아주 좋은 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사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먹거리죠. 그럼요. 맛으로 여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조금 이색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주의 문화재들을 음식으로 표현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예, 지금 출발합니다. 여행지에 가면 기념사진 촬영은 필수죠. 카메라에 저장, 내 마음속에도 저장. 그런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는 것 말고 경주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방법,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런 방법 있어요. 제가 모두 만나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맛으로 두 번 간직하는 경주의 추억. 경주를 고스란히 담은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황리단길로 더욱 유명해진 대릉원. 대릉원에 오시면요, 산책만 하고 사진만 찍으셨나요? 대릉원을 내 맘속에도 저장하고 내 뱃속에도 저장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대릉원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진 식당에서 대릉원을 품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메뉴일지 궁금하시죠? 사장님, 이곳에요, 대릉원 같이 생긴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정말 그런 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대릉원 불고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저희 가게에서 보이는 대릉원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접시에서 대릉원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오늘 직접 보여주실 건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오픈 키친에서 요리가 시작됐는데요. 주재료인 채소와 소고기를 사장님의 특제 양념으로 맛있게 볶아줍니다. 아직까진 흔한 불고기의 모습이죠. 사장님, 아직까지는 대릉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릉원은 언제 나오나요?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요?
이 불고기가 어떻게 대릉원을 나타낼지 궁금하시죠? 먼저 대릉원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능을 상징하는 밥은 녹차밥으로 준비되고요. 땅을 상징하는 불고기와 나무를 상징하는 채소들을 밥 주변으로 예쁘게 놓아주면 짜잔! 접시 위에 대릉원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대릉원을 보며 자연스레 떠오른 메뉴라고 하네요. 대릉원 불고기. 감사합니다. 건강까지 생각한 녹차밥은 푸르른 대릉원이 되고 재료를 아끼지 않은 불고기는 신라 천년의 역사처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드디어 이 대릉원을 품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 가지수가 3가지나 되네요? 네, 일단 대릉원 불고기 덮밥은 저희가 대릉원 제일 처음에 대릉원을 상징하는 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고, 네. 대릉원 샐러드는 이 불고기가 좋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드시면 네네. 되고, 파스타는 동서양의 조화로 대릉원과 그리고 치즈의 조화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대릉원을 보면서 대릉원을 먹는 기분 짐작이 되시려나요? 한번 맛보면 경주와 대릉원을 절대 잊지 못할 그런 맛이었습니다. 불고기와 마늘 향의 조화, 거기에 녹차밥까지 맛있는 추억도 챙기고 건강도 챙긴 기분입니다. 대릉원을 품은 불고기, 내 맘속에 저장! 경주를 품은 음식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신라인의 미소입니다. 인자하게 웃는 얼굴이 새겨진 이 수막새는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곳에요. 신라의 미소를 담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 달콤한 향기가 제 코를 딱 스쳤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네, 여기 있는 신라 미소빵입니다. 아, 진짜 신라의 미소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정말 신라인의 미소와 꼭 닮은 빵이었습니다. 이 빵은요, 필요한 만큼만 반죽해서 매일 아침 구워내는데요. 달콤한 소와 촉촉한 빵의 조화가 부드러운 신라인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 빵도 오늘 아침에 구우신 건가요? 예, 매일 아침에 늘 굽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그러세요. 갓 구운 빵 맛은 물론 일품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맛을 보니까요, 좀 달콤한 맛도 나면서 새콤한 맛도 나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안은 파당금하고요, 호두하고 블루베리 알갱이가 들어있고요. 밖은 카스테라 비질에 찰보리하고 아몬드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촉촉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 어디에도 없는 경주만의 멋을 더해 기념품이나 선물로도 손색 없는 경주 명물빵이 탄생했습니다. 사장님, 이 신라의 미소를 담은 빵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경주는 빵이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얼굴무늬 수막새인 천년의 미소를 닮은 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를 찾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빵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주 대표 명물이 됐습니다. 하루에 혹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평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5-60박스 지금 비수기라가 5-60박스 팔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한 300박스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신라인의 미소가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미소가 오래오래 남겠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 신라인의 미소를 품은 경주 명물빵! 눈으로 한번, 맛으로 한번, 내 뱃속에 저장!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단연 첨성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첨성대를 깜찍하게 손안에, 달콤하게 입안에 간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인공. 달콤해! 경주를 품은 세 번째는요, 바로 첨성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초콜릿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첨성대가 작고 예쁜 줄 몰랐어요. 이 한 손에 싹
곁들어오는 이 초콜릿이 됐는데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첨성대 근처에 그 황호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뉴스에서 첨성대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를 품어줬으니까 저도 이제 뭔가 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첨성대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품고 신라인들의 염원을 품었던 첨성대가 이제는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품고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추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초콜릿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이쪽이 파우더 묻은 게 다크 초콜릿이고요. 초록색이 녹차 맛 초콜릿, 세 번째가 커피 맛 초콜릿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다양하게 좀 맛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세 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사장님, 그런데요. 이 첨성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첨성대를 위해서 따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이신가요? 제가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색을 하다가 첨성대 앞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첨성대 봉사단 조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볼 건데요.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관광객분들 사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경주의 소중한 문화유산, 첨성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과 봉사활동,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초콜릿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요, 문화재 지킴이 사업 후원금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첨성대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요?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첨성대를 품은 초콜릿, 내 맘속에 짜잔! 경주를 추억하는 새로운 방법,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즐기는 경주의 매력. 경주를 품은 음식들 맛보러 경주에 꼭 놀러오세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네.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거요? 내 마음속에 저장. 아니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수미 씨 한번 보여주세요. 저장 이렇게요. 저장. 네, 저기 보고 저장. 저장. 안 되겠다. 아, 이거 힘드네. 우리 전세관 아나운서 한번 보여주시죠. 보지 않고 왜 그런 것만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여기 우리 그 문화유산을 좀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 네, 제가 이렇게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 이게 짜잔. 그거네요. 네. 수막새. 이게 저게 지금 경주의 미소로 이제. 그렇죠. 예. 네, 신라인의 미소. 네, 이게 바로 이 신라 미소빵인데요. 이렇게 빵 모양이 그 신라인의 그 미소를 담은 빵이라고 해서 신라 미소빵이라고 합니다. 아, 맛있어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또 두 조금만 개를 주세요. 준비했죠. 예. 네, 드셔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반만. 예. 반만요? 예. 정말요? 아, 다 주시려고요? 네. 그거 드시고요.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내 마음속에 저장. 네. 아, 짜잔 소리. 네, 하셔야 돼요. 이거 향도 어떤가요? 굉장히 달큰한 향도 좀 많이 나고요. 맛있네요. 그렇죠. 이게 안에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더 달콤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맛있네요. 네. 이거를 먹으니까 한껏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고 싶네요. 내 마음속에 저장. 네. 아, 근데 세대가 달라서 이거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아무튼 무엇보다 이제 경주의 그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이제 문화유산을 상품 개발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또 호응을 받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이 첨성대를 본떠서 이게 초콜릿을 만든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첨성대를 위해서 또 기부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 보기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빵도 있고요, 초콜릿도 있고요, 또 불고기도 있잖아요. 네. 이 경주 문화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게 참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빵과 초콜릿은요, 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가실 때 두 손 무겁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경주 여행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 음식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소아마비의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소아마비 퇴치 선언의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난 1월 26일 뉴델리의 한 학교. 인도를 방문한 로터리 회원들을 위해 환영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자선단체인 로터리 클럽의 전 세계 회원들이 인도에 모인 이유는 바로 엔드 폴리오 나우,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인데요. 국제 로터리 클럽은 1985년부터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80개국에서 연간 35만 건의 발병률을 보였던 소아마비는 2017년 2개국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병률 제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포항 3630 지구 회원들이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일 28일은 나머지 남은 소아마비 공연을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4개조로 나눠서 이제 들어갑니다. 또 고아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용품과 사탕 그리고 과자, 청바지, 옷가지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백신 투여 봉사를 위해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각 마을로 출동했습니다. 전국 총 70만여 장소에서 백신 투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봉사단은 뉴델리 지역 14개 마을 보건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애들이 여기 와서 일로 와서 이제 여기서 투입하는 거죠. 똘망똘망 예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지켜줄 소아마비 백신 투여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소아마비 백신인데 5세 미만의 아기들한테 지금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2방울로 투여하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아기들 소아마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투약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 작은 손톱에 뭘 그리는 걸까요? 했는 사람이 또 할까봐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영구용 소아마비 생균이거든요. 생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여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는 한때 연간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고통받던 나라였는데요. WHO와 국제 로터리 클럽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소아마비 청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주거 환경의 청결이 미흡한 곳도 많고 주변 국가에선 아직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죠. हवा बैर कोई बीमारी तकलीफ है पोलियो नहीं होगा हाँ जी पता है पिलाना है बच्चे और भी हमारे कैसा लग रहा है हर बार पिलाते बच्चे के लिए हमारे अच्छा है 백신 접종만 하면 섭섭하죠. 엄마들에겐 네일 서비스, 아이들에겐 사탕 서비스.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또 다른 봉사팀은 버스에서 한가득 짐을 내리기에 바쁜데요. 이게 다 뭘까요? 노트, 애들 꼭 필요한 거 노트하고 연필하고 크레파스, 물감, 지우개 다 준비해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만 가득가득 챙겨 도착한 곳은 인도의 한 고아원입니다. 이제 여자애들만 있는 고아원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 건물에 가면 남자애들은 또 따로 있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사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의 선물에 보답하고자 작은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잠시 만나볼까요? 애들 너무 이뻐요. 애들 너무 이쁜데 탤런트 있고요. 근데 이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밝게 저렇게 춤으로 또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보람찬 마음으로 보낸 긴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봉사단은 아침부터 무척 분주한데요. 오늘은 가까워 방문해가지고 어제 백신 투여를 못한 사람들 애들 요 마킹된 거 확인해가지고 안 한 애들을 투여할 겁니다.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차 미처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은 각 가정을 방문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투여합니다. 로터리클럽 회원들은 이렇게 소아마비 완전 퇴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찾아간 곳은 지역의 한 학교인데요. 매년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국제 로터리클럽 회원들을 위해 아이들의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어제 저희가 투입했던 백신의 그 두 방울이 이렇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는 것에 로타리안으로서 무지무지 자긍심을 느낍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 너무 인도 학생들 너무 예뻐요. 이 어린이들이 한 명이라도 소아마비에 안 걸려서 인도의 미래가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두 방울이 지켜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과 꿈, 그리고 미래입니다. 소아마비 완전 퇴치의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로터리 클럽의 따스한 봉사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경북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자선단체 회원들이 인도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이렇게 소아마비는요, 아이들이 고통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 분들이 이 완전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근데 현재 발병률이 0.01%라고 합니다. 이 발병률이 제로인 상태로 4, 5년 정도가 지나야 완전 퇴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더 이제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또 이 소아마비가 발병이 되면서 또 이제 그 감염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국내 소아마비 백신 수급에도 상당한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우리 지역 병원에는 소아마비 이제 백신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소아마비 백신 자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게 조금 우리 아이들이 추가 접종을 못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이 수급에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백신 두 방울이 지켜내는 건 바로 아이들의 미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하루빨리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까지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이 포항 로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 우리 지역 핫 이슈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렁이 쌀이 캐나다 수출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해외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영덕간 철도 개통에 맞춰서 영덕군이 레일시티 투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시범 운행하는 이번 투어는요, 문화 해설사와 함께 주요 관광 명소들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의 환호공원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포항 평화의 소녀상 이전 추진위원장 유병탁 씨를 직접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는 주간 동네 경향 시간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제 옆에는 포항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병탁 포항 평화의 소녀상 이전 추진위원장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좀 젊으시네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7살입니다. 아, 27살이십니까? 아유, 젊으시네.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포항은 아니십니다만은 한 이제 8년 정도 포항에 이제 살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나눠볼 텐데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문제가 접하고 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최근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지난달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또 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찾아뵙고 찾아뵙고 네. 그 묵념도 드리고 홍보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 뭐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그 많은 사람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 하고 계시군요. 예. 뭐 그야말로 어디선가 소녀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유병탁 씨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녀상 이전이 왜 필요한지 영상으로 남아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녀상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건가요? 네, 함께 활동하는 친구와 같이 갔었는데요. 화면 보시다시피 이정 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환호공원 입구죠? 네, 맞습니다. 그러게 이정표가 없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기 소녀상이 이제 보이네요. 네. 네, 중앙광장 흰 천막 조형물 뒤편에 이정표자 없이 인적 드문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켜보고 있으면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소녀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 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중에 시간을 내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서 묵념도 하고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유병탁 씨. 이 저고리는 저희 나라 전통 의상이고 이제 순백의 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입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지금 소녀상 이전 장소로 꼽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인 것 같은데요. 한화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와서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뭐 우리가 소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랑 함께 좀 일상생활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네, 진짜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장소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포항의 소녀상이요 환호공원에 위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원래 영일대 해수욕장, 또 환호공원, 구룡포 이렇게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포항시청에서 환호공원으로 장소 제공을 또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도 이에 동의를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그 포항의 소녀상이 2015년 11월에 그 환호공원에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유병탁 씨께서는 이제 최근에 그 이 포항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하셨잖아요. 그 소녀상 이전 문제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신 건가요? 네. 7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숨어 지내셨는데 이렇게 인적 드문 숨어 있는 듯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게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할머니였으면은 이런 공간에 설치를 하였을까, 이렇게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아니다, 이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제는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사람들 왕래가 많고 당당한 공간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영일대 해수욕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보다도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녀상 이전 문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2015년에 세워지면서 이렇게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지금 있나요? 일단은 포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 유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외에 이제 어떤 어려움은 이제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고민은요, 우리 동네 발견 나온 이후부터는 좀 네.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홍보도 되고 또 하니까요. 네. 이번에 소녀상 이전 추진위원회 또 조직을 하신 만큼 올 한 해 계획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번화가로 번화가로 나아가 서명 운동도 받고 시청에 제출할 계획이 있으며 이제 이전한 후에도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계속 이어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전되면 현 위치를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 것처럼 흙으로 그냥 덮는 것이 아닌 그의 상징에 맞게 나비 조형물을 설치를 하여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번째 모임을 진행합니다. 물방울 하나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물방울 하나 둘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가 되듯 이전하기를 염원하시고 포항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해 주셔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뭐 힘이 모이면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또 소원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실 그 온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도 포항의 행동으로서 다방면으로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녀상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유병탁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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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며주는 시간인데요. 바로 시청자의 발견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포항 흥해읍에 살고 계신 김홍재 씨가 보내주신 시청자 발견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와 지열발전소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관련 출판 기념회 소식을 접하고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지열발전소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 동네 발견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많이 다뤄줬으면 하신다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임재영 기자가 이제 출판한 책인데 포항 지진 피해와 지열 발전 이제 63회 유발 지진에 대해서 취재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있었죠. 포항 지진과 또 지열 발전소 관련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요, 이 직접 피해를 입으신 흥해읍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열 발전소와 이 지진과의 연관성을 뭐 각종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고는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러게요. 아직도 이 지진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도 한 번 더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청자의 발견 두 번째 소식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에서 김민정 씨께서 보내오셨습니다. 겨울이면 폭설과 기상 악화로 여객선의 결항이 잦아서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그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 그 신생아 용품을 구하지 못해서 난처해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그제 울릉도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요, 정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쵸. 심지어 지금 배까지 안 뜨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분들 굉장히 힘드시겠다,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이 신생아 기저귀와 분유가 떨어져서 그게 참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한 기저귀라든가 분유 정도는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면은 많은 분들이 계속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예, 사연 주신 김민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현재는 나와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배편 운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울릉도가 배가 뭐 작은 노선이 작은 곳은 아닙니다. 네. 목포, 강릉, 후포, 포항 중에서 6개나 7개 정도의 배들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서해안 쪽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 데서는 울릉도 상황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포항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정기 노선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 선사들이 성수기 여름에만 뭐 2번, 3번씩 막 장사를 하다가 겨울이 되면 아예 운행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뛰어봤자 돈이 안 되고 또 악천후니까 예. 고생을 하다는 생각에 좀 이런 비정기 노선 허가를 받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 노선은 울릉, 포항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배인 선플라워가 네.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지금 정기 점검 기간이 있으니까 예. 대체선인 썬라이즈가 388분밖에 안 되니까 배가 작아서 사실상 겨울상에도 예. 운항이 거의 안 돼서 지금 일주일, 뭐 열흘에 한 번씩밖에 배가 안 뜨고 있거든요. 참 불편하시네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아예 졸업식도 못 보고 지금 나왔는데 네. 지금 이대로라면 아예 명절을 울릉도에서 못 보내는 건 물론이고 예. 입학식도 지금 놓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졸업식도 그렇지만 입학식까지도 놓치게 될 수도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자분은 이렇게 사람이 빠져나가고 선사들도 자기 이익으로만 운항을 하는 이 세태를 조선시대 외구를 소탕하려고 정책적으로 사람을 전부 못 살게 섬을 비우게 하던 공도 정책에 빗대가지고 울릉도가 지금 신공도 정책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 말에 정말 너무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작은 배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밖에 배가 안 뜨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면 제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울릉도에서 살 수 있을지 저조차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혹시 또 들으시고 울릉도 못 살겠네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네. 미세먼지도 없고 천혜 환경을 가진 인심이 좋잖아요. 좋은 울릉도가 네. 제 고향이기도 해서 저도 정말 오래 살고 싶거든요. 네. 북들 관문인 울릉도에 사람이 더 잘 드나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그 정부에서나 선사에서나 다들 좀 노력해서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선을 챙길 게 아니라 좀 주민들의 안전적인 교통편 확보를 위해서 선사에 겨울철 노선을 운행하는 그 회사의 메리트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강제성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좀 소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교통편이 좀 많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네,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특히나 겨울나기가 정말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터뷰 중에 그 신공도 정책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영토죠. 또 울릉도, 또 독도의 모도인데 이분들이 다른 우리나라에 사는 그 어떤 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불편한 생활 없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평등하게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가 발견한 우리 동네 이야기, 시청자의 발견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들, 장소들, 이야기들 모두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포항 MBC 홈페이지 혹은 동네 발견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가 또 본격적인 설 연휴인데 참 그 세월
빠릅니다. 네, 그렇죠. 시간 너무 빨라요.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 설날이 코앞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연휴 동안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저장 그리고 덕담도 함께 저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맛있는 음식도 살은 안 찌는 걸로 저장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연하시겠지만 우리 전세영 아나운서 그리고 네네. 김수미 아나운서 두 분도 좀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예쁘고 멋있어져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는 거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동네 발견 다음 시간에는 저희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